네, 현근택 변호사, 이준우 대변인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김병기 의원 얘기했는데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김병기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재심을 청구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조금 더 미뤄진 형국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현근택 변호사님부터. 일단은 뭐 어제 내로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어제 결론 내린 거고요. 아마 2시부터 11시까지 했으니까 9시간 정도 했고 아마 절반 정도는 뭐 김병기 의원의 소명을 들었을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이 가장 큰 주장했던 거는 결국은 13가지 중에 뭐 11가지 정도는 뭐 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우리 당원 당규에는 아마 성범죄만 시효가 없고 나머지는 3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있는 것들도 만으로도 이제 징계 사유가 제명 사유가 된다고 했던 거라서 뭐 우리 윤리심판원이 아시겠지만 이제 법률적 판단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는 뭐 당에 누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윤리심판원은 뭐 그 어쨌든 어제 넘기지 않고 핵심적인 게 이제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한 달 얘기가 그런 게 나온 거니까 이게 연기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제 결정한 건 잘했는데 그 다음 부분은 조금 이제 재심 청구도 뭐 본인이 권리겠습니다만 뭐 좀 당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하더라도 뭐 비상징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재심이 사실은 또 이게 길어지거든요. 원래는 뭐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약간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겠다. 쏟아지는 비를 한 우산 속에서 맞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산 밖에 있겠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탈당인 것 같은데 탈당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해석하는 데 계속 입장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그 처분을 받겠다. 징계가 됐든 배심이 됐든 정당한 절차를 그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국정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뭔가 뭐 터뜨릴 거 아니냐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또 그 길 봤거든요. 오기 전에 봤는데 네.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읽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잔인한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오늘도 SNS 올린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하면서 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 정청래 당대표도 하는 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인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내대표 하다가 네. 바로 그만두고 제명된 사례가 지금 김병기 의원이 최초인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당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왜 나한테 이게 혹독하게 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반격할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더 이상 더 잔인하게 더 엄격하게 하지 마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은 옛날에 후보자 검증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 경쟁 후보로부터 엄청나게 제보와 투서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파일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비명 행사할 때 행동 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명 행사할 때 컨펌을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당시 이재명 당 대표한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 대표한테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이런 얘기를 아마 통화를 했을 건데 그동안 지금 김병기 의원이 한 걸 보면은 의원 간의 대화도 녹취를 하는데 보험을 드는 취지 속에서 아마도 그 당시 당대표와도 통화 내용도 녹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끝까지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징계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약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 저도 뭐 김병기 대표랑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말씀처럼 뭐 그럴 뿐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으셨고요. 아마 제 뒤에 부분도 보면 뭐 쏟아지는 비를 한우산 속에서 맞길 원치 않습니다. 이 문장을 잘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고 보자 뭐 이런 건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런 취지도 아니에요. 네. 비상징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텐데요. 네. 네,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비상징계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건 정당의 역사에 남기는 건 뭐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다만 김병기 의원께서 지금 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국민의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본인에게 계속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뭐 징계 시효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 법적으로 가가지고 저기 징계 시효 넘어간 거 빼고 나면 2개 남는데 그걸로 제명은 과도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정당이라는 건 사적 조직이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그 내부 절차적인 것만 준수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잘 관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게 법적인 절차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갈 걸로 보는데 가게 된다 그래도 사실은 너무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과연 이제 법적 대응, 이 재심 청구까지 기각됐을 때 법적 대응을 할지 안 할지도 또 한번 지켜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고발장도 접수돼 가지고 아마 이제 사건 관련해서 뭐 경찰에서도 이제 이 관련해서 중하게 다룰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강선우 의원도 지금 이제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아이폰을 제출했는데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생각이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 강선우 의원의 이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이준우 대변인부터. 제출했는데 비번 안 알려주는 거 이거는 뭐 본인이 증거를 이제 인멸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 아이폰도 새로 만든 폰일 거예요. 그 비번 열어봤자 별 내용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경찰을 못 믿겠다. 특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 보면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배우자 법화 관련돼가지고 2달 동안 아예 수사 착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서 언론 사람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참고하라고 준 거지 이거 관련돼서 수사하라고 준 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수사기관이 범죄 정보를 6하 원칙 따라 줬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강선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안 하고 계속 그 출국 금지도 안 시키고 있다가 해외로 도피했고 거기 나와서 지금 단말기도 바꿨고 텔레그램도 증거도 인멸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도 늑장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고요. 또 압수수색 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2시간 동안 문 앞에 서가지고 의원실 안에서는 파쇄기가 도는 걸 2시간 더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과연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왜 집권 여당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안 하는지 또는 이제 만약에 압수수색했는데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번 경찰은 정말로 최악의 경찰이다. 특검이 아니면 수사를 실체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김병기 의원의 그 문제와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은 시점이 이재명 정부 시점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수사 무마 의혹 몇 개 아닌가요?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그게 그 3호 배우자 법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는 그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가 맞아요. 그리고 네. 그때 동작 경찰 서장도 통화됐었고 그 동작 경찰서에 있는 과장이랑 나중에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니까는 야 우리 저녁에 파티를 하면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하면서 건배까지 했었던 그거 하나 있었고 또 최근에 뭐냐면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그 공천을 3천만 받은 거 그 투서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2달 동안 이제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게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거 보면 그 당시에 서울청에선 수사 지휘를 계속했는데 동작서에서 뭉갠 것 같아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 개혁에 좀 촘촘하게 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찰도 생각도 이번 들더라고요. 수사하는 거 보면 좀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출국금지 사건 접수 때만 출국금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도 아니고 그냥 문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되면 바로 해야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 아이폰 비번 이분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치적으로는 많이 논란이 있는데 또 개인이 이게 저는 한동훈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약간 그 권리 측면도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장 발부해서 영장에서 뭐 받아가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먼저 밝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한테 변호사들이 변호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랑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예전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도 세월호 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직업교육 갔을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세월호 선장도 사실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을 만약에 국가에서 뭐 국선 변호 같은 거 할 생각이 있냐 했더니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사실 비난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또 권리 측면도 있어요. 손준성 보냄 같은 그런 일이군요. 윤재관 위원장님. 그
권리로 생각하면요, 그냥 자유인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국민의 복리를 대신해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먼저 앞세우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벌어지고 하는 건 정말 이 부끄러운 현실이고요. 강선 의원 떳떳하게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게 그 한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소속돼 있던 민주당에게 정무적인 부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지 한동훈 대표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진술이 그 김경 그분은 자술서를 냈으니까 네.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거고 네. 황선우 의원도 돌려주다가 지시했다는 거고 네. 그게 약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건 두 분은 일치하는데 결국은 그 사무국장인가 그분은 사무국장이 받은 적이 거쳤냐, 없다. 안 거쳤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팩트 부분이라 여기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돈 문제는 그래도 두 분이 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줬다 돌려받았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네. 나머지 부분들은 그 부분이 정리되면 다른 부분들은 뭐 정리될 근데 그것도 말이 바뀐 거죠. 처음에 안 줬다, 안 받았다 했는데 네. 나중에 줬다, 받았다 다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준 사람이 뭐 줬다 받았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 뭐 그러면서 네. 말이 네. 바뀌었다니까. 어쨌든 이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늘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별건이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법 쪽에서는 의심을 해서 이미 다 그럼 인정을 했으면 왜 안 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가 좀 쟁점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수사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여권에 안 좋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 없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 공소청 중수청 신설 관련 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반응하는 분파 일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 아침에 뭐 유튜브인가에 한병도 의원이 나와서 당정간은 이견이 있다라고 했다가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견 없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한병도 원내대표가 실수다 이견 없다라고 얘기를 그러나 당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건 윤재관 위원장님부터. 간판을 내릴 줄 알았던 검찰이 신장 개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검찰의 기득권, 그 기득권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검찰의 잘못된 그동안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는 건데 왜 검찰개혁을 하는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공소청이죠. 공소청은 지금 현재 있는 검찰청법에 복부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검찰청법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그동안 지적돼 왔던 게 3단 구조거든요. 소위 말해서 고검, 지검, 고검, 대검. 이게 법원하고 똑같이 해서 검사는 법관이고 검찰은 대법원이 법원과 똑같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선민의식의 발로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없애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였는데 그걸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건 상당한 문제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의 이 법안의 내용들의 핵심은 사실은 형사소송법의 보안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수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수사의 범위도 9가지로 늘려버렸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있는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특히나 그동안 전혀 얘기되지 않았던 사법수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특혜를 계속 유지시킨다고 한 것은 도저히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 예고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중수청에 문제가 많다는 저도 동의합니다. 중수청이 이제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많은 이제 권한을 가진다. 9대 이제 중대 범죄 직접 수사권도 가지게 되고요. 또 다른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사 권한이 검찰보다 더 많고 그것도 지나치게 많다라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갑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행안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현재 누굽니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중수청이 어떻게 정권의 눈치를 안 보면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권 관련된 수사에 있으면 멈칫할 수밖에 없고 야권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식으로 70년 넘게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날림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고대 변호사님. 야, 두 분 의견이 그래도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결은 일치하시는 결은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검찰 조직을 그냥 두 개로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검찰의 공판부는 공수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예전에 특수부에서 했던 반부패나 뭐 공공수사나 강력수사는 공수청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 네. 느낌이고 사실 여기를 지금 수사사법관 뭐 전문 수사관을 분리해놨는데 결국은 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들을 수사사법관 한다 그러면 검사 출신들을 오란 뜻이니까 이거를 이원화해 놓은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대 범죄 등이라고 돼 있는데 9대 범죄로 확대시켜 놓고 또 더 중요한 건 경찰이 수사 중인 걸 갖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강제 우선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또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는지 보니까 지금 이제 고검이 6군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6군데에다가 고검 있는 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뭐야 그럼 검찰청 고검 건물 그대로 쓰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있는 데도 있는데 고검하고 지검이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층은 그냥 간판 갈아서 중수청 만들고 밑에 층은 위에가 아마 공수청이 들어가겠죠. 네. 밑에는 중수청하고 그렇게 쓸 가능성도 있어서 그럼 소속만 법무부에서 그냥 행안부로 바뀌고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걸로 갈 가능성도 많으면 이게 왜 문제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 뒤집기가 쉬워요. 같은 건물에 계속 있는데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역진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공수처도 근데 이제 건물 만드네 만회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천에 있는 건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도 이제 근데 그 원래 행정부가 쓰던 거라 수사 참고인 몰래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이제 구조가 그렇죠. 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네. 수사에 막혀. 그래서 저는 공소청도 그걸 만들려면 돈이랑 토지랑 그 기재부 기획예산처 사실은 따지면 공소청하고 중수청 중에는 공소청은 지금 공판부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조금 늘어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도 중수청은 공수청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경찰하고 같이 쓰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반론이 가능하긴 하겠죠. 예산 없다. 그리고 이미 지금 검찰 건물에 구치소라든지 아니면 수용자 시설이 다 돼 네. 있는데 수사에 피한 돼 있는데 그걸 쓰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고 뭐 지금 검찰 그냥 두자고 해도 돼요. 뭐로 바꿔요? 그냥 쓰면 되죠. 그래요. 예산 문제에서 그러면 좀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좀 포기해야겠네요. 이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번 어떤 결단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약간 좀 연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봉욱 민정수석, 뭐 정성호 장관 문제 많다. 이제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성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겨누는 이야기들까지 막 이렇게 어지러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보안 수사권 문제도 약간 인정해준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정성호 장관한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문제는 좀 예민하니까 4월로 지금 넘긴 상황인데 이거 지금 계속 이대로 부딪혀가지고 하면 다시 한번 그 당청 갈등 이런 거 좀 재현되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요? 이게 근데 당내 분위기는 절대 안 된다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2대 범죄 등 부패 경제 범죄 등자 하나 가지고서 사실은 그 검수 원복이 그렇죠. 됐죠. 네. 거의 모든 수사 다 했잖아요. 네. 윤석열 3년 반 동안 수사권 없어서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은 그 제한도 없어요. 지금 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어서 가장 큰 게 수사 기소 분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권 안 돼 이거거든요. 그 틀은 벗어보면 안 돼요. 근데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당내에 다른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는 안 된다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안에는 이게 왜 안 넣겠어요. 약간 뭐 줘도 됐나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안 넣은 건데 그래도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국회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논의를 할 걸 보는데 대체적인 생각은 보안 수사권 안 된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 혁신당은 더 단호한 입장이겠죠? 네, 뭐
그 문건도 공개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중수청 그 설계에 관련된 문제점에서 봉욱 민정수석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문건까지 저희들이 입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당 구조, 3당 구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의 비대한 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힘을 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의 불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봉욱 수석은 사실은 조국 대표 민정수석할 때 대검 차장도 하고 친문 인사로 검찰에서 비교적 평가받던 분 아닌가요? 검찰은 그냥 검찰 편이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있다 해서. 그러면 이성윤, 이건태, 박근택 이런 의원님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내에도 검찰 출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약간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긴 해요. 엇갈리긴 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약간 태도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강건너- 민주당 입장과 네. 검찰의 입장 우리 어쨌든 사이에서 약간 고민들 많이 하세요. 네. 이준호 대변인은 강건도 불구경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안 수사권이 지금 보니까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장점이 있었죠. 이제 억울한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 보안 수사권 통해 가지고 풀려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놓칠 법한 진범을 보안 수사권 통해 잡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순 기능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까지 전부 다 이제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부작용 이것만 강조해 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건 좀 지나치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제도를 만든 게 아닌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도로에 차를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또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또 기술적인 또 보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 안 내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 아예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 이게 과연 이것도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네,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저희 이제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 이런 거는 좀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는데 국회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안 수사권과요 보안 수사 요구권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